이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파일은 오픈, 세이브 이렇게 쓰지만 CAD 파일이나 그렇지 않은 건 임포트를 써야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임포트 메뉴를 눌러보시죠. 임포트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여기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 오토캐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죠. 오토캐드 파일, 그 다음에 16-1층 주택, 그리고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CAD 도면이 들어옵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AD는 이렇게 다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오토캐드에 있는 레이어만큼 그렇게 다 쓰지는 않아요. 단지 비저블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저블인 거죠. 보시면 여기 CEN, 중심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센터, 엘리베이션, 피니시, 마감, 퍼니처, 해치, 섹션, 단면이란 뜻이고요. 심볼, 기호, 텍스트, 문자, 윈도우, 창문.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고 여기 비저블이라는 기능이 있죠. 비저블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감춰졌다, 보여졌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보여졌다, 감춰졌다는 거 보이시죠?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자, 이 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보시죠. 얘네들이 전부 다 그룹으로 묶여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룹으로 들어와요. 그룹으로. 풀어봅시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익스플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분해하기란 뜻이죠. 네,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익스플로드. 그러면 전부 다 분해가 됩니다. 자, 전부 다 분해시켜 놓죠. 한번 해보시죠.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 레이어가 아니고 태그로 들어옵니다. 태그예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레이어라고 여기 체크되어 있죠. 여기 태그가 있을 겁니다. 태그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 분해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것만 감춥니다. 중심선은 우리 안 볼 겁니다. 중심선 감추세요. 이렇게 중심선 감추고 그 다음에 도면 테두리 선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삭제, 선택해서 삭제, 선택해서 삭제. 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심볼 같은 경우도 필요 없어요. 심볼도 감춥니다. 문자도 감춰요. 창문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치도 필요 없으니까 감추고 퍼니처는 봐야 되겠죠. 마감선, 여기 마감선 없으니까 냅두고 인면선, 네, 여기가 인면선인데 인면선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선이 요거 첨화선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죠. 자, 꼼꼼하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요 첨화선이에요. 첨화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첨화선은 삭제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눈에 잘 보이도록 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딱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선이 하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레이어를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버리면 선이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보면 면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선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숨어있는 선들 때문에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그룹으로 먼저 만들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레이어를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2D 평면도. 자, 이렇게요.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레이어 만들 때 씁니다. 빼기 표시 레이어를 삭제할 때 씁니다. 자, 레이어를 이렇게 2D 평면도로 하나 만들어 보시죠. 여기 더하기 누르면 나옵니다. 2D 평면.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레이어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엔티티 인포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면, 자, 보세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가 나옵니다. 레이어 나오죠? 자, 이때 레이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레이어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 전체 다 2D 평면으로 넘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다 2D 평면으로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Make Group. 그리고 레이어를 다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까지 됐으면 나머지 레이어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맨 끝까지 한 번에 선택한 다음에 빼기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레이어가 삭제됩니다. 근데 안 된대요. Not empty. 공허하지 않아서 레이어의 내용이 비어있지 않아서 삭제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선택해 달랍니다. 어떻게 할 건지. 즉 레이어 안에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 달랍니다. 컨텐츠를 디폴트 레이어로 보내겠습니다. 컨텐츠를 현재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로 보내겠습니다. 딜리트 컨텐츠, 그냥 컨텐츠까지 삭제하겠습니다. 자, 컨텐츠까지 이렇게 삭제해버리면 레이어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왜 이렇게 작업하냐면 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작업하면 나중에 기준이 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도면이잖아요. 이 위에다 덧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 덧그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작업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레이어 또는 태그를 안 건드려요. 그냥 작업합니다.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 레이어를 써야 되는지, 왜 태그를 써야 되는지 나중에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층 아닌가요? 맞아요. 층입니다. 도면층인 거죠. 네. 지금은 이걸 왜 하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조감도 만들 때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일단은 한번 해보시죠. 근데 다만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레이어를 막 이렇게 그 병적으로 정리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 건들고 그냥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레이어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하이드하고 락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드는 감축이고 락은 잠그기고, 하이드 하면 감춰지는 거 보이시죠? 이건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언하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이드, 에디트, 언하이드, 올. 자, 다시 이번엔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락. 락이 되면 이렇게 선택되면 빨간색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작업이 안 됩니다. 푸는 방법은 에디트 메뉴에 언락. 그러면 이렇게 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되는 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잠가 놓습니다. 이렇게 잠가 놓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이드, 락, 언락, 언하이드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계단입니다. 요거 계단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주출입구, 현관이고요. 얘는 중문이네요. 여긴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주방이고, 여긴 거실이고요. 여기는 방 1, 2, 3번이 됩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질문. 계단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계단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단의 한 칸 높이는 15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계단의 한 칸 높이는 150mm. 지금 두 칸이잖아요. 그럼 현관, 그러니까 바닥에서, 땅에서, 그라운드에서 현관까지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300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300mm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온도류.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턱이 지죠. 그죠?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실무에서는 보통 한 80에서 120 정도 줘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단열재가 들어가요. 단열재가 들어가고, 콩자갈 들어가고, 와이어 메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 지나가고, 콩자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120 들어가요. 100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게 압축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 80까지도 나와요. 근데 우리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여기가 150mm입니다. 그러니까 150mm가 돼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천정 높이요. 흔히 우리가 천고라고 합니다. 천정까지의 높이. 그러니까 온돌 바닥이죠. 온돌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2400mm가 기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투시도를 만들 때도 천정 높이는 2400으로 할 겁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더 크게 짓는 경향이 있죠. 2600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높이가 얼마였냐면 2300인가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키가 커요. 한 2cm인가 3cm 정도 커요. 심지어 팔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안 닿는데 와이프는 이렇게 천정이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2400까지 해야 되는데 2300으로 줄였어요. 그럼 100mm에 대한 자재가 남아버리는 거죠. 자재비 아끼려고 천고를 낮춰버린 거예요. 천고가 높아지면 자재비가 더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이소메트릭이잖아요. 아이소메트릭은 이 천정에서 300mm를 내립니다. 천정에서 300mm를 내려서 이 천정 위쪽을 다 거두어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아이소메트릭은 천정에서 밑으로 300mm 내린 다음 다 위에를 거두어내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평면도인가요? 평면도? 네?
평면도 그거예요. 평면도. 그렇죠. 평면도. 평면도는 대략 1200에서 1500 정도. 그러니까 여기 허리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면, 아이소메트릭은 이 천정에서 300mm 이렇게 걷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0mm를 빼버리니까 2100mm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창문이요. 창문의 크기. 창문의 크기는 가로 1200에 세로 12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이가 1200. 이해되셨나요? 폭은 바뀔 수 있어요. 이 사이즈는 다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문 한 짝 있죠. 창문 한 짝을 600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크더라고요. 도면에서 조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어디서 달려 있냐면 저 천정 있죠. 천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300을 빼버리는 거죠. 높이가 300이 빠지는 거죠.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창문은 900mm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창문은 크기는 900mm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라인, 벽체부터 해볼까요? 라인 말고 렉탱글. 다 벽체를 다 따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테두리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마디 없이 싹 지웁니다. 이렇게.
자, 저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 전부 다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간단합니다. 아무 데나 좋아요. 선을 이렇게 하나만 그려주면 해당 공간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그려도 돼요. 이렇게 조금만 그려도 금방 공간은 채워집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전부 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다시 보면, 레벨을 보면, 여기가 300입니다. 여긴 450이죠. 푸시앤풀 450. 자, 푸시앤풀 450. 자, 그 다음에는 이 커서 있죠? 이 커서를 옆면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올리는데 옆에 있는 바로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전부 다 이 안쪽에는 450이죠? 그러니까 450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옆면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높이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욕실하고 여기는 300, 그 다음 여기도 30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욕실에 온돌이 들어갈까요? 요즘 나오는 아파트는 들어가요. 요즘 나오는 빌라 들어가요. 옛날 건 없어요. 옛날에는 욕실에 안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온돌만큼을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300mm.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150mm. 자, 이런 모습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바닥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완성시켜 주세요. 다음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는 난간입니다. 난간이에요. 이렇게 난간 부분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150mm 더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00, 여기가 300이니까 여기 450, 이렇게 150mm를 올렸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모양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이런 식이 되겠군요. 불필요한 선들은 제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난간이 만들어지겠죠? 난간,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모습.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벽체의 높이가 2100m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서 2100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에 티가 나겠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주세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돌출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벽체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벽체를 올려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문입니다. 자, 창문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요. 원래 2400에 1200입니다. 그러니까 1200이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푸시앤풀로 여기가 1200이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창문 들어갈 자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푸시앤풀 1200. 그러면 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200.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여기가 창문 들어갈 자리입니다. 여기 1200.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니까 냅두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여기가 뭐가 있는 자리냐면 식탁이 있는 자리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보통 식탁이 72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800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800 낮게 하고 여기 통유리를 넣어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중문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문이 들어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바닥에서 1100mm 정도, 다시 말하면 싱크대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 높이가 850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략 100에서 150mm 정도 철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그래서 100mm 띄우고 그 위로 450mm 나머지 마감. 자, 푸시앤풀. 자, 이렇게 해서 1100mm 다시 한 번 더 450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모서리들을 지우면 금방 표시가 나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푸시앤풀로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높이가 600밖에 안 돼요. 근데 300mm를 뺐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긴데 여기서부터 300mm 거꾸로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욕실은 완성이 됐고요. 여긴 됐고, 원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00이 올라가서 2100mm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그냥 여기서 그냥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고부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벽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3D 벽체. 자, 얘는 벽체로 넣어 버리겠습니다. 자, 전체 다 선택해서 다시 벽체. 그러면 이렇게 벽체에만 이렇게 반응하겠죠. 자, 레이어 하나 또 만들죠. 3D 창문. 자, 태그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창틀은 폭이 45mm고 깊이가 150이고 창문은 60mm 폭에 40mm 깊이를 가지도록.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렉탱글 이 끝에다가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전체가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때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를 뺍니다. 그 다음 옵셋 45mm 가운데 여기 지우고요. 그러면 여기 폭이 45mm죠? 그 다음 이렇게 깊이로 150이요. 푸시 앤 풀 150.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창틀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또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동.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고 복제.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그 다음에 숫자로 9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 아니 여기 네 개의 창이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사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복사, 그 다음에 복사, 마지막으로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 숫자로 90 엔터.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옵셋 45mm, 이레이즈, 푸시 앤 풀 150mm, 자,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자, 렉탱글, 선 선택하고 30mm 이동, 더블 클릭, 옵셋 60,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재질 부여해주고, 자, 가운데로 이동해주고,
함께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중간 포인트로 한 번 더, 이번엔 다 같이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 다음 한 번 더 복제하기. 그러면 이와 같이 큰 창문이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끝에 선택하고 이동하기 30mm만,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재질 부여해주고 가운데로 이동. 자, 두 개 같이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자, 복제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로. 그러면 자, 여기에 이동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로 면을 클릭하면 해당 면까지만 이동한다는 사실이죠. 자, 같이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자, 한 번 더, 이번엔 복제하기. 자,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 키 누르고 면을 갖다 대면 손쉽게 이와 같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렉탱글,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옵셋 45mm, 자, 이레이즈,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가운데 모서리를 선택하고 30mm만 이동합니다. 자, 똑같이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위에를 선택 해제하는 겁니다.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재질 부여해주고, 자, 유리는 창문의 중간으로 이동하고, 유리와 창문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 툴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이동하고, 한 번 더요. 자, 다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사하면, 자, 모습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일반적인 창문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거실창입니다. 먼저 창 틀을 만듭니다. 렉탱글, 그 다음 더블 클릭,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 해제, 그 다음 옵셋 45mm, 그 다음 이레이즈로 지우고, 자,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창틀은 만들어집니다. 다만 여기에는 창문이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한자, 다시 한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렉탱글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를 찾아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때 요 가운데 있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30mm 더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30. 그 다음 더블 클릭.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선택 해제. 그러면 여기 모서리, 이렇게 3개의 모서리가 선택이 되는데 키보드 델키로 지우면 내가 원하는 모양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컨트롤 쉬프트, 선택 해제, 옵셋 60mm, 이레이즈,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확대 잘해서 렉탱글, 유리 질감을 넣어주고요. 자, 이동합니다. 가운데로. 다만 이렇게 창문하고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보시죠. 가운데 복제하고요. 다시 복제하고요. 다시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4개의 문짝을 창틀하고 함께 선택한 다음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복제. 그러면 이와 같이 유리창이 만들어집니다. 거실창이죠? 자, 거실창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중문이요. 이 부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렉탱글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이 삐뚤어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자, 렉탱글을 그리는데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요만큼 남는다는 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살표를 누르셔야 돼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위에 선택 해제하고 옵셋 45mm 이레이즈 하시고, 그 다음 푸시 앤 풀을 어디까지 하냐면 바로 여기 문턱까지요. 자, 푸시 앤 풀,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 밖에서 보면 어떤가요? 자연스럽겠죠. 원래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에 1mm가 더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10mm가 이렇게 더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시공할 땐 10mm가 더 나오겠지만 우린 그게 아니니까 멀리서 보는 거니까 티 안 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가운데다가, 그 다음 30mm 이동하고요.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선택 해제하고, 자, 60mm 옵셋. 자,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이번엔 유리죠. 자, 유리 집어넣어 주고 이 유리를 가운데로 이동. 창문하고 함께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가운데로 이동하고 복제하고.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중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문이니까.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방문을 넣을 건데요. 방문의 크기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방문도 똑같아요. 창틀처럼 45mm에 150이 아니고 200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렉탱글 이렇게 벽체를 따라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0에서 45mm. 자, 45mm.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45mm.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틀이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문지방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를 연결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문지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45mm 이렇게 돌출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 무는 문지방이 없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안쪽에서 볼까요? 이렇게 렉탱글. 그 다음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근데 아이소메트릭에서는 문을 닫아 놓지 않습니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되는 방향을 키보드를 눌러서 화살표 키보드를 눌러서 지정한 다음 원점 0도 방향 90도 이렇게 열어 두시면 됩니다. 자, 틀과 함께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자, 복사합니다. 얘는 이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플립얼롱 레드 방향 아니고 그린 방향이네요. 그린 방향. 자, 얘가 복제되면 될 것 같네요. 복제하기. 자, 이렇게요.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90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 됐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길이를 측정해 보면 기본적으로 900m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화장실이라고 800mm 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하고 얘를 100mm 밀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자, 복제하고, 로테이트. 화살표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방향, 90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복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플립얼롱 레드 방향으로. 레드가 아니네. 플립얼롱 그린 방향으로. 이런 모습이 되겠고. 자, 얘는 이 밑에 문지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렉탱글 푸시앤풀 40mm. 자, 아이고. (40mm) 네. 필요 없는 부분들 지우고, 네. 그 다음 문도 마찬가지죠. 자, 푸시앤풀로 문을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문도 다 집어넣었네요. 자, 문까지 다 집어넣어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현관문입니다. 요거는 옆에 있는 걸 복사해 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테이트 0도, 그 다음에 90도. 보시면 작아요. 실제로는 여기 현관문이 더 큰 거죠. 여기 1000mm나 되네요. 100mm 정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동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또 하나, 바닥도 뜬단 말이죠. 그래서 푸시앤풀로 늘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100mm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 바닥까지 얘도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네, 기본 개구부는 다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부를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는 재질을 입히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종 타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질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 같은 데는 욕실 질감이 나는 이런 타일을 넣으면 되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그룹을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타일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긴 타일 다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여긴 대리석인데 스톤, 대리석, 이렇게 대리석, 인조 대리석 별로네요. 자, 이런 식으로 대리석 질감을 주시면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제가 대리석 질감을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쌓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벽돌도 쌓았고요. 자, 이 안쪽에는 우드. 네. 좀 어두운 걸 줄 수도 있고, 밝은 걸 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넣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색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죠. 벽체도 재질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맨 위에 이 윗부분은 검정색으로 재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컬러 하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재질을 줍니다. 단면이란 뜻으로 이렇게 검정색을 칠해줍니다. 그럼 지금은 빨간색인데 이걸 검정색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에디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면 금방 검정색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질감 효과랑 자, 이렇게 재질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